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은 참고로 유튜브 오류 때문에 업로드가 안 돼서 낮에 그냥 올리는 걸로 대체를 했으니까 뭐 참고하실 분들은 그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증시는 뭐 금리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한 점은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이 시간의 강세 보였다라는 점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긴 하죠. 그런데 그 2차 전지 실적 부진에 이제 코스닥이 좀 밀리는 계기로 작동을 했고, 또 고용지표, 연휴 이런 것들 일정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경계감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일부 석유화학주들, 그다음에 뭐 금융주, 엔터주 정도 올라갔는데 뭐 석유화학 금융주는 의미 있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증시 대비 선전했다 정도였고, 이제 엔터주가 최근에 별다른 이제 좀 안 좋은 쪽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몇몇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코스닥에서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은 긍정적인 재료로 출발을 했거든요. 올라가면 안 좋았던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했잖아요. 뭐 금리도 내리고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국제유가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것 때문에 이제 긴축을 더 세게 할 거다, 심지어 금리 올릴 거다,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담 요인들이 이제 완화가 됐죠. 그래서 장 초반에 시장이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또 금리를 하락시켰던 요인들을 잘 보면 파월이 이제 뭐 금리 인상 없다, 동결 아니면 인하다, 근데 이제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2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2년물 금리가 5%에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금리 걱정은 조금 덜어내도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600억 달러에서 국채 기준으로 보면 250억 달러로 속도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빼가는 규모를 축소한다. 뭐 제가 이제 삥 뜯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개념적으로는 삥 뜯는 거하고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빼가는 돈을 좀 줄일 거야. 이렇게 되면 좀 숨통이 트이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는 국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뭐 제가 이제 잠깐 그런 표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돈이 없는데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준 데는 있어요. 근데 돈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이 갚겠다고 한 거는 한 2년 후에나 갚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미리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숨통이 트이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비싼 이자 가지고 돈 빌려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하는 효과랑 비슷하게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애플이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뭐 예상치보다 높긴 했지만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자사주를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개를 하고, 또 AI 관련된 큰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거 아마 뭐 AI 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6%나 시간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애플이 지금 대장주 되기는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플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지금은 전성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자사주 매입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애플의 주가가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 AI 관련된 이슈가 뭐가 될까?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저게 만약에 큰 어떤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하게 되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연출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죠. 안 그래도 최근에 주요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 투자 늘린다라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애플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 되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걱정 요인이 있죠. 우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지난달에 3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죠. 이번에 예상을 대략적으로 한 24만 왔다 갔다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떨어질 거냐. 근데 예상과 달리 높게 나와버리면 고용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금리 정말 안 올리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번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30만 넘어간 게 실제 맞나? 그거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월요일에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연휴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지표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섣부르게 주식 쭉 들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는 에코프로비아 하여튼 이런 이제 주요 2차 전지주들 실적이 나왔는데 부진했고 2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코멘트가 달려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초반부터 2차 전지 빠지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대형주들이 이럴 때는 좀 선전을 해서 시장을 멱살 잡아 올려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안 됐죠. 그리고 오늘 현대기아차도 제법 빠졌는데 사실 뭐 4월 미국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거 가지고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 저거는 다음 뉴스 그러니까 그 PBR 관련된 PBR 관련된 종목군들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재료 어제 나왔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 예,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예,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아니다 저 밸류업 정책은 괜찮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책에 주가가 반응을 안 한다라면 당국자들은 이걸 다시 한번 좀 뭔가 돋보이게 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업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양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연휴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시원스럽게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네이버가 오늘 실적 이슈로 좀 주가가 뭐 음봉로 맞긴 했지만 어쨌든 3%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종목군들 뭐 금요석유 물론 종목들별로 조금 따로 움직이긴 했지만 주 종목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은근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빠져있다 은근하게 올라가면서 단발적으로 확 올라가는 그런 패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는 실적 그리고 애플 관련된 이슈 더해지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 오늘 뭐 LG 이노텍 이런 종들도 오늘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 플러스 BH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는데 뭐 어쨌든 그런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느닷없이 오늘 확 올라간 종목들보다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은근하게 올라가던 지금 아마 BH가 8일 연속인가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쨌든 좀 최근에 이제 좀 이미 좀 티를 내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 근데 보시면 매수 매도의 합이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활발할 때는 웬만하면 5조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관망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매수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선물은 다시 매도. 근데 오히려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매도 여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한 종목 보니까 순매수 1위가 네이버예요. 거의 한 900억 정도 이제 매수 들어온 게 있고 그 아래 오늘 뭐 주가는 그저 그랬는데 화장품 관련주 여기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종목별로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부류는 이제 팔았죠. 예,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까지 오늘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순매도 1, 2위가 이제 자동차, 이제 모비스까지 매도였으니까 이제 오늘 자동차 팔았고 역시 기관도 네이버가 이제 순매수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담았고 근데 이렇게 업종별 특이하게 특정 업종을 담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외에는 이제 대형주 좀 고르게 좀 담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을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그 종목별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형태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사는 거 파는 거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골라서 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고루 담았다 이런 이제 형태를 보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분할 이슈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는 좀 고전했습니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은근히 계속 기관들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4월 고용지표 나옵니다. 비농업 일자리 24만, 실업률 3.8%, 임금 상승률 전월 대비 0.3%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이 오늘 시간에서 6% 올라갔는데 애플이 6% 올라가면 미증시 오늘 제법 플러스로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시간에보다 더 올라가는지 여부가 우리 증시에 반영되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애플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4% 올라가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막 한 8%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애플 영향을 또 반영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일주일 내내 오른 업종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순환하거나 올라가다 쉬거나 이렇게 강력한 주도주가 없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5거래 중에서 최소 3일 이상 올라가면서 매주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업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아직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고 석유화가 엔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뭐 이제 지수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메인 대형주 중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증시 못 올라간 게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해서 마지막 10분 동안에 지수가 확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한 0.6% 정도 10분 사이에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엔화 때문에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의심이 제기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늘 미증시 올라간 게 사실은 종가에서 확 밀어낸 거 보고 난 거밖에 안 돼서 오늘 미증시 올라간 걸 우리가 반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도 보면 저렇게 빠지는 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작정을 하고 이렇게 던졌다라기보다는 무슨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거 예, 엮여서 저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미국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걸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형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애플이 됐든 어떤 대형주들이 이걸 좀 힘으로 밀어붙이는 예, 그런 시도들이 나와줘야 이제 저렇게 알고리즘 매매 또 파생 쪽에서의 어떤 장난을 또 커버하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제 틀어 막아주는 대형주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은 제가 또 토요일 오전에 내용들 정리해서 이제 방송에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또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후부터는 이제 방송에서 고릴라 리서치 PPL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